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해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대표 오한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성능 점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늘은 이 성능 점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인데요. 너무 용어가 기니까 앞으로 제가 성능 점검 보험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능 점검 보험은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성능 점검 보험이 자동차에 성능상의 이상이 있으면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배상 책임 보험은 성능 점검자가 성능 점검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라던가 과실로 인해서 성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보험에 어떤 그 자동차에 성능상의 이상이 있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성능 점검장이 성능 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서 수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경우에 수리비만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2019년도에 의무화되었고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절차를 밟아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든 중고 매매 상사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이런 자동차들은 성능 점검을 해야 되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입하셔야 되고요. 미가입 시에는 어떤 벌금 조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능 점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성능 점검 상태 책임보험이 가입했을 때 모든 중고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성능점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내 차가 구매한 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성능점검 보험으로 다 보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배상 책임. 그렇기 때문에 성능점검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 성능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성능 점검을 하지 않아서 수리를 요하게 되는 거. 내가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을 보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내용과 달라서 어떤 수리가 요한다.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품질을 보증하는 보험이 아니고 성능 점검자의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딜러, 이 매매 상사를 통해서 내가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매매 상사하고 이 성능 점검장하고 모두 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성능 점검장이 모두 다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딜러에게 책임을 물어라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모든 책임은 딜러, 매매 상사에게 있습니다. 이 성능 점검 보험은 매매 상사가 판매하는 이 차량에 대한 일부 성능 점검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그 보증 내역의 일부만을 책임을 이제 전부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겠고요. 이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보험 외적인 문제는 딜러, 매매 상사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능점검 보험에 보상 청구를 할 때 굉장히 제출하는 서류가 많다, 너무 많은데 이거 보험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정보 아니냐, 왜 또 청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점검 보험은
성능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험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보험이 성립이 된 이후에 실제 보험회사나 저희 같은 이제 손해사정 회사에서는 고객, 즉 매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매매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발생한 이런 보험사고 손해사정을 할 때는 소비자가, 매수자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그걸 토대로 저희가 손해사정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보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험회사에 내 차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류를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진단점을 배정을 합니다. 진단점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실제 이 차량의 수리 내용하고 이제 서류하고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보험 처리, 그러니까 보증 처리가 되는지 해서 보증 수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거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 사고다라고 결정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서류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사고 접수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정된 진단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증 수리 또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왜 서류 심사가 필요하느냐,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진단은 이 진단 성능 점검 이 보험에 가장 그 보험 사고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이 차량의 상태를 이제 확인해서 저희가 보상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외에 필요한 서류가 8종류가 있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제출할 때 3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챙겨가지고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발행을 한 날짜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성능 점검 기록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일 이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가 발급이 되는 시점이 일단 성능 점검장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겠죠. 그러니까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성능 점검장에서 기록부가 발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매매 상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휴일이니까 지금 당장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다, 이런 상태인데도 차량을 인도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험 보상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꼭 받고 나서 차량을 인도받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이제 딜러가 차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교부한다, 이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받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꼭 발행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명이 중요합니다. 성능 점검자와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서명한 성능 기록부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이 된 상태로 내가 차량을 인도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상이 생겼으면 그건 성능 점검자가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능 점검 기록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미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매수자가 확인을 안 하면 그건 본인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때는 기록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서명을 하셔야 되겠죠. 결함이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본인이 서명을 하셨다면 이것은 성능 점검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자 있는 차량을
본인이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 당사자 간에 수기로 계약하는 양도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수기 계약서에 기록된 차량 인도일, 내가 이제 매수자가 매매 상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장이 그때부터 이제 개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기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면 실제 인도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간주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인데 이게 이제 매매 계약서, 이제 매매 상사에서 작성을 해서 매매 상사가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때 매수자로부터 이제 별도로 작성한 이 매매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등록 업무를 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성능 점검 보험은 매매 상사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성능 점검을 하고 매매 상사로부터 매매를 한 그 차량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매매 상사가 실제로 등록 업무를 했는지, 매매 상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이 차량의 주민등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실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증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게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언제부터 등록해서 이전하게 되면 매수자, 매도자의 정보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차량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상사이고 매수자가 이 자동차 등록증상에 이전을 받은 매수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필수 서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계기판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을 청구할 때 서류를 제출할 때 이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보험 접수가 된 것이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조건이 되는 거 2000km 이내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30일과 2000km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보장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아직 30일이 안 됐지만 2000km를 넘었다. 그러면 2000km가 딱 되는 시점까지만 이게 보증, 이게 보험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0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별로 운행을 안 해서 이제 한 1000km밖에 안 탔는데 31일째 1000km를 탔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또는 2000km 빨리 도래하는 날짜 기준까지가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간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는 자동차를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가입 증명서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매수인이 이전을 하면서 내가 자동차 보험도 같이 가입을 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매수인이 나는 이 차를 앞으로 계속 탈 거야 라는 어떤 이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와 이제 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손해사정하는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8가지 8종 필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이 서류를 토대로 손해사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 여부를 명부책 여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능 점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필수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Q&A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